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투 소원을 이루는 마력입니다. 저자는 팸 그라우트, 출판사는 알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팸 그라우트. 실제로 이 책의 저자 팸 그라우트는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며 16권의 책과 2편의 희곡, 한 편의 TV 드라마를 쓴 잘나가는 작가이다. 처음부터 그녀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그녀는 가능성의 장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맡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원하는 남자와 데이트하게 되었으며 갖고 싶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번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담과 함께 독자 스스로 가능성의 장을 발견하여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했다. 시크릿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적 모임에 잠깐이라도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우주의 치유의 힘이 있고 자신의 삶은 자신만이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소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바로 그런 말이 썩 미덥지 않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말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상이나 특별한 관념을 지니고 삶을 꾸려간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은 그저 낡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자동 인형 같은 반사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채 5살이 되기도 전에 습득한 행동 양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갖추기도 전에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습득한 유형에 따라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받았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 여겼던 생각도 사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이지도 않고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신념일 따름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력화하는 낡은 프로그램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 어김없이 물리적인 현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식적인 힘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탈당하고 만 것이다. 환원주의나 기계론적 세계관의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어도 그것들은 우리 문화에 여전히 깊이 뿌리박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생각의 95%가 미리 짜여 입력된 무의식에 조종되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줄 알지만 당신은 사실 과거에 만든 영화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낡아빠진 단편적 사고의 굴레만 벗어 던진다면 의지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고칠 수가 있다.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만 맺고 만사가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이런 책을 집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가능성의 장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할 것이다. 전기처럼 가능성의 장은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더 이상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관공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있는 화장실을 고쳐달라며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오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의 장은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능성의 장과 작용을 주고받고 있다. 우리는 겁이 많고 어리석어서 이 가능성의 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이 책에는 가능성의 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9가지 실험이 등장한다. 이 실험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필요하지 않지만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인 사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줄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당신이 가능성의 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간에 이 책에 제시된 9가지 에너지 원칙은 가능성의 장이 당신의 삶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의지를 확고히 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가능성의 장이 그 어떤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심오하고 중력만큼이나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들 실험을 직접 행동에 옮겨보자. 중요한 사실 하나. 그에 앞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먼저 기한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영적 법칙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이며 언제나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미묘한 에너지와 생각과 감정과 의식은 삶의 경험에서 주역을 맡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런 기대와 신념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정말 말처럼 쉽다. 무언가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2012년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들고 나온 지팡이나 가수 마돈나가 한쪽 손에 들고 나온 가죽 장갑을 보았을 때 당신이 실제로 본 것은 진동하는 빛의 파장이었다. 이처럼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파장이다. 당신의 생각도 그렇다. 생각 역시 가능성의 장과 상호작용하며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주는 진동하는 에너지 파장이다. 과거에 가졌거나 지금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생각은 모두 진동을 만들어내 가능성의 장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확장될 것이다. 이들 진동은 다른 진동과 만나 놀라운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한다. 에너지가 한 곳에 충분히 모이면 서로 뭉쳐져서 물질이 된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 물질이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가능성의 장은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따른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 진동은 그와 연관된 다른 진동을 끌어들인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언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나는 감자 으깨는 기구인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나 혼자 생각이었을 뿐이다. 다음에 월마트에 가면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야겠다. 바로 그날 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내 친구 웬디가 나를 찾아왔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필요 없어진 주방 기구 몇 개를 챙겨왔다며 보따리를 풀었다. 당연히 포테이토 매셔도 있었다. 살면서 겪는 우연은 말 그대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 에너지이고 작동하는 가능성의 장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무한한 힘은 제쳐두고
상상이나 가능성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따른다.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걸러내 그 중에서 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 골라낸다.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매우 압축된 버전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두뇌가 조합한 버전이다.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존 몰세는 말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일단 여러 신경세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신경섬유를 꼬아 신경경로를 만든다. 보통 사람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으며 각 신경세포는 무수한 연결선을 갖고 있어 두뇌에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어떤 것을 의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볼 수 없다. 당신이 여전히 직선적인 시간에서 사고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낡은 사고의 틀에 집착한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일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양자 세계에서 사건은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하는 순간 존재한다.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로 결정한 후에 나타난다. 의식은 거대한 고층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2층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17층에 있을 수도 있다. 17층에 도달할 때까지 나에게 그것은 여전히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가? 이는 TV 수상기에도 비유할 수 있다. 케이블 TV 서비스를 신청하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단 한 번의 하나의 채널뿐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들이 익사를 떠는 장면을 보고 키득거릴 때 다른 99개의 채널에서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채널에 머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빠져나가고 싶은 현실에는 방송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만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 마음의 99.9%를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쏟아붓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본질적인 설정이고 그것을 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본 설정을 무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파산을 예로 들어보자. 파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산을 면하도록 온 마음을 바쳐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과 기사를 읽어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치고 있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미리 결정해버린 셈이다. 부자가 된 느낌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 삶에서 이미 분명한 풍족한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멋진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데 몰두한다면 파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생각을 파산하는 데 바치기 때문에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내 친구 칼라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느낄 때야말로 바로 나가서 쇼핑을 해야 될 때라고 굳게 믿는 타입이었다. 그것도 당장 말이다. 나는 당시에 프리랜서 작가로 첫 발을 막 디뎠지만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때였다. 그때 나는 불쑥 고급 선물 가게로 들어갔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가격표를 슬쩍 훔쳐보았더니 내가 낼 수 있는 돈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금액이었다. 평상시에 옷 한 벌에 쓰던 돈의 4배 정도는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옷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토록 되고 싶었던 성공한 프리랜서의 작가의 역할을 연기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드레스를 샀다. 그렇게 내가 새로 만든 경력에서 재정적인 성공으로 가는 길을 포장했다. 나처럼 꾸물거리고 쉽게 헷갈리고 산만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집안에 뛰어든 강아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저 그 녀석을 다시 밖으로 내놓고 다른 현실을 보여주며 녀석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와, 밖에 나와보니 넓고 온전한 세계가 있구나. 당신 역시 그 녀석을 밖에 내놓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놀랄 것이다.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 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생각하라.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생각하라. 명품 하이힐을 갖고 싶으면 명품 하이힐만 생각하라. 평화가 어렵지 않을까? 사랑이 달아나지 않을까? 명품 하이힐을 사면 통장이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마음을 오직 원하는 것에 맞춰라. 다음은 저자가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신은 인격이 아니다. 따라서 조른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은 하나의 힘이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다. 그것은 유한하지도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속담에도 있듯 물 한 방울, 아니 한 양동이를 떠가도 바다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신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신은 막판에 등장하는 긴급 구조대가 아니라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다. 신은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설득해야 될 상대가 아닌 것이다. 전기를 생각하듯 신을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전기는 누가 전기 주전자 플러그를 끼우든 상관하지 않는다. 전기는 토스트기 플러그를 끼우기 전에 당신이 빵을 구울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실험에서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신의 증거를 찾는데 48시간을 바칠 것이다.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다행히 실은 당신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선 신에게 축복을 빌거나 뜻밖의 선물을 요청하라. 당신은 신에게 48시간을 주고 흔히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예를 들면 편지에 동봉된 깜짝 수표나 옛 친구가 보낸 카드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 말이다. 내 친구 앤디는 이 실험으로 예기치 않은 축복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받았다. 그녀의 상사가 느닷없이 불러 시급을 $1 인상해 주었고 가까운 친척이 죽기 전에는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게다가 다른 주에 살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와서 그녀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전에 6번이나 이사했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당신이 바라는 선물은 아주 소박한 행복일 수도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내 친구 줄리 앞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살짜리 사내 아이가 와서 무릎에 앉은 적이 있다. 둘은 다시 만난 소울메이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한참을 웃었다. 줄리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다. 에너지장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자세히 메모하라.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당신이 이기적이라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무작정 뭔가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궁금하다면 궁금한 대로 그 기분을 적어라. 이런 느낌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과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에너지장에 신호를 보내 그것의 공진에 영향을 준다. 어쩌면 뭔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런 신호 역시 에너지장의 무선으로 전달된다.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의심을 버려야 한다. 영원히 버릴 필요는 없고 48시간만 버리면 된다. 오직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증거를 보겠다는 기대를 하면 그만이다. 몇 해 전 한 내기 경매업체가 추첨을 통해 100명을 뽑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공짜로 보내주겠다며 여행 경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운이 좋아 뽑힌다면 파리로 날아가 에펠탑을 보거나 아니면 카리브해의 푸른 바닷가를 여유롭게 산책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당첨된 사람의 95%는 집에서 4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을 목적지로 골랐다. 겨우 4시간 말이다. 인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밖에 흥미진진한 것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4시간 이내에 편안한 구역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고 한다. 2번 다시 없을 좋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계를 배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사랑하고 창조하고 춤추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비현실적이고 미친 짓이라고 배운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른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엄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어쩌다 운이 좋아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우리의 문화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런 좋은 것들을 손에 넣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킨다. 어떤 종류의 사고 체계를 개발하면 그것에 따라 살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게 된다. 어떤 믿음을 형성하면 모든 감각과 모든 삶을 그 믿음을 지속하는 데 동원한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파장의 붕괴라고 부른다. 저기 밖의 우주장에는 수많은 양자 입자가 춤추며 돌아다니고 파장을 일으키며 뻗어나간다. 누가 이런 에너지 파장을 보는 순간 그 파장은 냉장고 속의 젤라틴처럼 굳어버린다. 그런 파장을 단단하고 실질적이고 물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관찰이다. 다음은 미국의 캐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3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농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오로지 영적 진리의 의식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을 깔아야 할 때가 되자
지나가는 트럭에서 밀집 꾸러미가 떨어졌다. 테라스에 시멘트를 부어야 할 때를 맞춰 이웃집 쓰레기통에서 쓰고 남은 시멘트 포대가 발견되었다. 인근 농장의 농작물은 병충해로 애를 먹었지만 그들이 심은 농작물은 멀쩡했다. 사람들은 캐디의 정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피드원은 매년 1만 4천 명이 찾는 영성 공동체가 되었다. 피터는 말한다. 생각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신의 의식과 하나 되면 물질적인 형태로 진리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선 초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실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대략 70년이나 80년 정도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얼굴 가득 주름살이 생기고 류머티즘에 걸리고 그러다가 쓰러진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지난밤 당신의 꿈에 나타난 키 큰 금발머리 멋쟁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은 사기꾼이며 실제 모습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실제 당신의 99%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엄청난 양, 즉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다. 지금은 이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신이 좀 더 지혜로워져서 이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법을 알아낸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당신 자신을 대형 수소폭탄 30개의 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입자 가속기에 넣어 그것들을 충돌시킨 결과 근본적으로는 어떤 입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있는 것은 단지 순수한 에너지의 무한한 진동뿐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너무 빨라서 측정하고 관찰하기가 어렵다. 맨눈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은 결국 에너지라는 것이다.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실제로 단단한 것은 없다. 당신도, 이 책도,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당신이 딛고 있는 바닥조차도 단단하지 않다. 단단한 세계를 가장 작은 성분으로 분해해보면 춤추는 입자와 빈 공간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가 빛의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진동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보일 뿐이다. 그것이 에너지의 정체이다. 즉, 진동하는 입자이다. 당신과 이 책과 의자는 진동한다. 에너지는 정체가 매우 애매하다. 볼 수도, 긁을 수도 없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고 갈 수도 없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통과해서 흐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당신은 에너지다. 매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의식으로 에너지를 형성하고 만든다. 생각할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를 만든다. 당신의 기분과 당신이 생각하고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그런 것들은 당신이 진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진동하는 방식은 당신이 헤엄을 치는 에너지의 장, 서로 맞물려 균형을 이루며 계속 움직이는 에너지 장에서 당신이 끌어온 것에 영향을 준다. 당신은 이 에너지 장에서 같은 주파수나 같은 파장에서 진동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당신의 세계로 끌어들인다. 흥분되고 즐겁고 쾌적한 기분이 들면
그런 감정은 고주파 진동을 발산하여 더 많은 것이 흥분되고 즐겁고 쾌적하도록 자화시킨다. 같은 고주파를 가진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장으로 신나게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매번 판을 망치는 테러리스트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눈치를 보면 저주파 진동이 나와서 추한 것들을 삶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우리는 늘 우리와 진동수가 맞는 것들을 끌어들인다. 우리는 진동의 기폭자이고 자석이고 원인이다. 소리 굽새와 같은 원리다. 방의 소리 높이가 각기 다른 소리 굽새를 여러 개 놓고 그중 하나를 치면 같은 주파수로 만들어진 것들만 울린다. 그리고 그렇게 울린 소리 굽새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닮은 힘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이것은 물리학 법칙의 고전이다. 사람들은 살려주세요라는 비명과 함께 신을 부르기만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이 우주를 운영하는 힘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이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 또한 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준다. 물을 와인으로 바꾸지 못하고 손으로 한번 건드려서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은 꾸준하고 목표가 분명한 소리급새를 담지 못하고 이제 막 고등학교 밴드부에 들어온 트럼펫 주자를 닮았다. 우리는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동시에 낙관주의는 한낱 잠꼬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과 인연을 맺기를 원하지만 그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한다. 돈을 벌고 싶은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유리병 안에 반딧불처럼 이리저리 부딪힌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힘은 소진되고 만다. 가능성의 장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자. 오늘도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지만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친 괘씸한 동료에 대한 생각을 곱씹는데 1200가지 생각을 써버린다. 그렇다. 생각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작정해놓고도 연체된 차 할부금을 걱정하느라 500가지 생각을 바친다. 기도는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생각이 100% 걸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바보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고 체계를 극복했다. 예수의 의식 속에는 한 가닥의 의심도,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단 한 줄기 생각도 없었다. 마음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아무리 그 특권을 우습게 여겨도, 아무리 무력하다고 여겨도 마음은 강력하다. 어떤 생각이든 생각은 정해진 차원에서 형태를 만든다. 생각은 동요한다고 약해지거나 무력해지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인간인 이상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에 약하거나 무기력해질 수는 있지만 생각은 결코 약하거나 무기력하지 않다. 의도는 테니스 공과 같다. 보낸 그대로 돌아온다. 뉴턴의 유명한 운동 법칙 중 제3법칙을 기억하는가?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베푼 것, 기도한 것은 같은 크기로 돌아온다. 두려운 생각을 보내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돌아온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듣게 된다. 남을 비판하면 당신도 역시 비판받는다. 그러나 사랑을 주면 크고 자비로운 사랑을 돌려받는다. 축복을 하면 당신 역시 축복을 받는다.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가장 깊은 내면에 생각하는 존재, 마음에 있는 진정한 욕구, 당신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기도를 보게 될 것이다. 가까운 친구 중에 거미를 무척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침 화장대 서랍에 손을 넣다가 립스틱 대신 커다란 거미를 잡게 되지 않을까 늘 걱정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이 생각한 대로다. 그 친구는 결국 화장대 서랍에 손을 넣었다가 커다랗고 통통하고 털이 많은 늑대 거미를 움켜잡았다. 생각에는 창조력이 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음에 담은 생각은 살면서 보는 것을 만들어낸다. 모든 생각은 나름대로의 진동을 갖는다. 생각은 정도와 강도와 깊이에 따라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생각은 끈기와 강도와 힘에 비례해서 생활 속에 나타난다. 빛은 다양한 유형의 크기와 파장을 갖지만 레이저는 오직 한 가지 파장을 갖기 때문에 면도날 같은 정밀도를 보장한다. 의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결과를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는 한순간도 나누어줄 음식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의 자신감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탓도 있다. 어떻게 감히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춤추게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고 그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진정한 레이저가 되었다. 그는 멈칫거리며 장님이 볼 수 있는지 또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지 묻지 않았다. 예수는 하늘과 땅을 지배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것이 예수와 우리의 유일한 큰 차이이다. 우리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로 요청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람어로 요청하다는 주장하다와 요구하다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이다. 기도를 통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원래 당신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고 당신의 삶을 지배할 책임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난 기도 같은 건 안 해. 그런 건 시간 낭비야. 그것은 산타클로스나 이빨 요정을 믿는 것과 다를 게 없어. 내 반응은? 기도를 그만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둬지지 않는다. 시인 토머스 머터는 말했다. 숨 쉬듯 기도한다. 엘 언서도 그랬다. 언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48째 생일을 앞두고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주에 출전해서 4번째로 우승하며 기도의 진정한 힘을 입증했다. 인디애나폴리스 500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지만 언서는 그해
그러니까 정확히 1987년에 소속팀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쫓겨났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스폰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용도 폐기된 선수로 취급하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자신이 레이스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기도는 아주 위력적이었다. 그를 대신해 팀에 들어간 레이서 데니 언가이스는 연습 도중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자 언설은 예비용 중고차 마치 코스워스를 타고 경주에 참가했다. 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의 차는 낡아빠진 구식 모델이었다. 게다가 장내 방송에서 시동 거세요라는 익숙한 신호가 떨어졌을 때 그는 20번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언서에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온몸의 털 하나까지 자신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승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183번째 바퀴에서 그는 앞으로 치고 나갔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해 4번째 자동차 경주에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에런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다름 아닌 승리를 위한 기도였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엄마 이야기도 있다. 냉동식품을 가득 담은 슈퍼마켓 쇼핑백보다 더 무거운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엄마는 2톤짜리 자동차를 들어올려 차 밑에 깔린 6살짜리 아들을 구해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소중한 아들을 빼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차를 들여야 돼 라는 외침은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유일한 기도였다. 나중에 그녀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할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내용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맥락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만의 독특한 내용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E2 소원을 이루는 마력입니다. 저자는 팸 그라우트, 출판사는 알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팸 그라우트. 실제로 이 책의 저자 팸 그라우트는 아이를 1명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며 16권의 책과 2편의 희곡, 1편의 TV 드라마를 쓴 잘나가는 작가이다. 처음부터 그녀가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그녀는 가능성의 장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맡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원하는 남자와 데이트하게 되었으며 갖고 싶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번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담과 함께 독자 스스로 가능성의 장을 발견하여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했다. 시크릿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초자연적인 영적 모임에 잠깐이라도 참석해본 사람이라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우주의 치유의 힘이 있고 자신의 삶은 자신만이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소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바로 그런 말이 썩 미덥지 않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말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고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상이나 특별한 관념을 지니고 삶을 꾸려간다고 생각한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은 그저 낡은 테이프를 반복해서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자동 인형 같은 반사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채 5살이 되기도 전에 습득한 행동 양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을 갖추기도 전에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습득한 유형에 따라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도록 훈련받았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 여겼던 생각도 사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이지도 않고 의심해 본 적도 없는 신념일 따름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은 우리를 무력화하는 낡은 프로그램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 어김없이 물리적인 현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의식적인 힘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탈당하고 만 것이다. 환원주의나 기계론적 세계관의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어도 그것들은 우리 문화에 여전히 깊이 뿌리박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생각의 95%가 미리 짜여 입력된 무의식에 조종되고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줄 알지만 당신은 사실 과거에 만든 영화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낡아빠진 단편적 사고의 굴레만 벗어 던진다면 의지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고칠 수가 있다.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만 맺고 만사가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이런 책을 집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가능성의 장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할 것이다. 전기처럼 가능성의 장은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더 이상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관공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있는 화장실을 고쳐달라며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오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성의 장은 다르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가능성의 장과 작용을 주고받고 있다. 우리는 겁이 많고 어리석어서 이 가능성의 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이 책에는 가능성의 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9가지 실험이 등장한다. 이 실험은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시간도 얼마 필요하지 않지만 생각이 실제로 물리적인 사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줄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입증이다. 당신이 가능성의 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간에 이 책에 제시된 9가지 에너지 원칙은 가능성의 장이 당신의 삶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의지를 확고히 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가능성의 장이 그 어떤 물리적인 법칙보다 더 심오하고 중력만큼이나 믿을만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들 실험을 직접 행동에 옮겨보자. 중요한 사실 하나, 그에 앞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먼저 기한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영적 법칙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주는 아낌없이 베푸는 존재이며 언제나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미묘한 에너지와 생각과 감정과 의식은 삶의 경험에서 주역을 맡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런 기대와 신념을 바꾸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정말 말처럼 쉽다. 무언가를 물리적 세계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2012년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들고 나온 지팡이나 가수 마돈나가 한쪽 손에 들고 나온 가죽 장갑을 보았을 때 당신이 실제로 본 것은 진동하는 빛의 파장이었다. 이처럼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사실은 파장이다. 당신의 생각도 그렇다. 생각 역시 가능성의 장과 상호작용하며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주는 진동하는 에너지 파장이다. 과거에 가졌거나 지금 갖고 있거나 앞으로 갖게 될 생각은 모두 진동을 만들어내 가능성의 장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확장될 것이다. 이들 진동은 다른 진동과 만나 놀라운 에너지의 미로 속에서 서로 교차한다. 에너지가 한 곳에 충분히 모이면 서로 뭉쳐져서 물질이 된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 물질이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가능성의 장은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따른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 진동은 그와 연관된 다른 진동을 끌어들인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언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나는 감자 으깨는 기구인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저 나 혼자 생각이었을 뿐이다. 다음에 월마트에 가면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야겠다. 바로 그날 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내 친구 웬디가 나를 찾아왔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필요 없어진 주방 기구 몇 개를 챙겨왔다며 보따리를 풀었다. 당연히 포테이토 매셔도 있었다. 살면서 겪는 우연은 말 그대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 에너지이고 작동하는 가능성의 장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무한한 힘은 제쳐두고 상상이나 가능성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따른다.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가능성을 걸러내 그 중에서 보고 믿을 수 있는 정보만 골라낸다. 우리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매우 압축된 버전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두뇌가 조합한 버전이다. 나머지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밀고 들어온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존 몰세는 말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일단 여러 신경세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신경섬유를 꼬아 신경경로를 만든다. 보통 사람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으며 각 신경세포는 무수한 연결선을 갖고 있어 두뇌에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어떤 것을 의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이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볼 수 없다. 당신이 여전히 직선적인 시간에서 사고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낡은 사고의 틀에 집착한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일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양자 세계에서 사건은 단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하는 순간 존재한다.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로 결정한 후에 나타난다. 의식은 거대한 고층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2층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17층에 있을 수도 있다. 17층에 도달할 때까지 나에게 그것은 여전히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가? 이는 TV 수상기에도 비유할 수 있다. 케이블 TV 서비스를 신청하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단 한 번의 하나의 채널뿐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들이 익사를 떠는 장면을 보고 키득거릴 때 다른 99개의 채널에서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채널에 머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빠져나가고 싶은 현실에는 방송 시간을 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만 채널을 맞추어야 한다. 마음의 99.9%를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쏟아붓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본질적인 설정이고 그것을 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본 설정을 무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파산을 예로 들어보자. 파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파산을 면하도록 온 마음을 바쳐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과 기사를 읽어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바치고 있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파산을 미리 결정해버린 셈이다. 부자가 된 느낌에 온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 삶에서 이미 분명한 풍족한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멋진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데 몰두한다면 파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생각을 파산하는 데 바치기 때문에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내 친구 칼라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느낄 때야말로 바로 나가서 쇼핑을 해야 될 때라고 굳게 믿는 타입이었다. 그것도 당장 말이다. 나는 당시에 프리랜서 작가로 첫 발을 막 디뎠지만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던 때였다. 그때 나는 불쑥 고급 선물 가게로 들어갔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가 눈에 들어왔다. 가격표를 슬쩍 훔쳐보았더니 내가 낼 수 있는 돈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금액이었다. 평상시에 옷 한 벌에 쓰던 돈의 4배 정도는 되는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옷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토록 되고 싶었던 성공한 프리랜서의 작가의 역할을 연기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드레스를 샀다. 그렇게 내가 새로 만든 경력에서 재정적인 성공으로 가는 길을 포장했다. 나처럼 꾸물거리고 쉽게 헷갈리고 산만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집안에 뛰어든 강아지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그저 그 녀석을 다시 밖으로 내놓고 다른 현실을 보여주며 녀석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와, 밖에 나와보니 넓고 온전한 세계가 있구나. 당신 역시 그 녀석을 밖에 내놓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놀랄 것이다.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 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생각하라.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생각하라. 명품 하이힐을 갖고 싶으면 명품 하이힐만 생각하라. 평화가 어렵지 않을까? 사랑이 달아나지 않을까? 명품 하이힐을 사면 통장이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마음을 오직 원하는 것에 맞춰라. 다음은 저자가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신은 인격이 아니다. 따라서 조른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은 하나의 힘이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다. 그것은 유한하지도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지나친 법이 없다. 속담에도 있듯 물 한 방울, 아니 한 양동이를 떠가도 바다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신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신은 막판에 등장하는 긴급 구조대가 아니라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이다. 신은 당신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설득해야 될 상대가 아닌 것이다. 전기를 생각하듯 신을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전기는 누가 전기 주전자 플러그를 끼우든 상관하지 않는다. 전기는 토스트기 플러그를 끼우기 전에 당신이 빵을 구울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실험에서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신의 증거를 찾는데 48시간을 바칠 것이다.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다행히 실은 당신이 있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선 신에게 축복을 빌거나 뜻밖의 선물을 요청하라. 당신은 신에게 48시간을 주고 흔히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예를 들면 편지에 동봉된 깜짝 수표나 옛 친구가 보낸 카드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 말이다. 내 친구 앤디는 이 실험으로 예기치 않은 축복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받았다. 그녀의 상사가 느닷없이 불러 시급을 $1 인상해 주었고 가까운 친척이 죽기 전에는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게다가 다른 주에 살고 있던 오빠가 갑자기 와서 그녀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전에 6번이나 이사했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당신이 바라는 선물은 아주 소박한 행복일 수도 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내 친구 줄리 앞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살짜리 사내 아이가 와서 무릎에 앉은 적이 있다. 둘은 다시 만난 소울메이트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한참을 웃었다. 줄리는 아이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다. 에너지장의 축복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자세히 메모하라.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당신이 이기적이라 생각되면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무작정 뭔가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궁금하다면 궁금한 대로 그 기분을 적어라. 이런 느낌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과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에너지장에 신호를 보내 그것의 공진에 영향을 준다. 어쩌면 뭔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이런 신호 역시 에너지장의 무선으로 전달된다.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의심을 버려야 한다. 영원히 버릴 필요는 없고 48시간만 버리면 된다. 오직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증거를 보겠다는 기대를 하면 그만이다. 몇 해 전 한 내기 경매업체가 추첨을 통해 100명을 뽑아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공짜로 보내주겠다며 여행 경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운이 좋아 뽑힌다면 파리로 날아가 에펠탑을 보거나 아니면 카리브해의 푸른 바닷가를 여유롭게 산책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당첨된 사람의 95%는 집에서 4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을 목적지로 골랐다. 겨우 4시간 말이다. 인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밖에 흥미진진한 것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4시간 이내에 편안한 구역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려고 한다. 2번 다시 없을 좋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계를 배운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사랑하고 창조하고 춤추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이 비현실적이고 미친 짓이라고 배운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른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엄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어쩌다 운이 좋아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라더라도 우리의 문화는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런 좋은 것들을 손에 넣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킨다. 어떤 종류의 사고 체계를 개발하면 그것에 따라 살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게 된다. 어떤 믿음을 형성하면 모든 감각과 모든 삶을 그 믿음을 지속하는 데 동원한다. 물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파장의 붕괴라고 부른다. 저기 밖의 우주장에는 수많은 양자 입자가 춤추며 돌아다니고 파장을 일으키며 뻗어나간다. 누가 이런 에너지 파장을 보는 순간 그 파장은 냉장고 속의 젤라틴처럼 굳어버린다. 그런 파장을 단단하고 실질적이고 물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관찰이다. 다음은 미국의 캐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3명이나 되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농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오로지 영적 진리의 의식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을 깔아야 할 때가 되자 지나가는 트럭에서 밀집 꾸러미가 떨어졌다. 테라스에 시멘트를 부어야 할 때를 맞춰 이웃집 쓰레기통에서 쓰고 남은 시멘트 포대가 발견되었다. 인근 농장의 농작물은 병충해로 애를 먹었지만 그들이 심은 농작물은 멀쩡했다. 사람들은 캐디의 정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피드원은 매년 1만 4천 명이 찾는 영성 공동체가 되었다. 피터는 말한다. 생각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신의 의식과 하나 되면 물질적인 형태로 진리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선 초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실제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인생이 유한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은 대략 70년이나 80년 정도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얼굴 가득 주름살이 생기고 류머티즘에 걸리고 그러다가 쓰러진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지난밤 당신의 꿈에 나타난 키 큰 금발머리 멋쟁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은 사기꾼이며 실제 모습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실제 당신의 99%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엄청난 양, 즉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다. 지금은 이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당신이 좀 더 지혜로워져서 이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법을 알아낸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당신 자신을 대형 수소폭탄 30개의 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입자 가속기에 넣어 그것들을 충돌시킨 결과 근본적으로는 어떤 입자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있는 것은 단지 순수한 에너지의 무한한 진동뿐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너무 빨라서 측정하고 관찰하기가 어렵다. 맨눈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은 결국 에너지라는 것이다.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실제로 단단한 것은 없다. 당신도, 이 책도,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도, 당신이 딛고 있는 바닥조차도 단단하지 않다. 단단한 세계를 가장 작은 성분으로 분해해보면 춤추는 입자와 빈 공간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